안녕하세요. 시나리오 읽는 심리학 24강을 하겠습니다. 오늘 8장입니다. 치명적인 삼각관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두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각관계의 고통 속에서 결혼을 유지하는 제우스와 헤라 부부가 나오고요. 제우스는 계속 바람 피우고 헤라는 질투하고 이런 이야기죠. 또 하나는 아스와 기네비어의 사랑입니다. 이 부부는 삼각관계에 고통이 있는데 이걸 영적인 사랑, 영의 사랑을 성화시켜서 서로 화해를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게 두 사랑 이야기입니다. 질투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부부하고 그 삼각관계가 성화되어서 영혼의 사랑이 되어서 성화되는 사랑,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죠. 먼저 183쪽 제우스와 헤라의 결혼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속의 대표적인 분류는 제우스와 헤라의 결혼이다. 제우스는 계속해서 불륜을 저지르고 헤라는 질투심에 불탄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온갖 불륜과 질투, 복수, 사생아로 얼룩져 있다. 하지만 용케도 그들은 결혼 생활을 지속한다. 제우스와 헤라의 결혼 생활은 평탄하지 못했다. 현대의 도덕 기준을 보면 제우스의 망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 결혼 생활에는 열정이 가득하며 부부는 서로를 절실히 필요한다. 제우스의 분류는 비난받을 만하지만 이 부부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 무언가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 왜 이 부부는 헤어지지 않고 끝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했을까? 제우스는 창조의 힘과 재능의 화신이다.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상대를 찾고 변신한다. 신비로운 상상력의 상징인 그를 인습으로 묶어둘 수는 없다. 반면 헤라는 가정과 가족의 여신이며 전통과 사회 규범의 준수를 상징한다. 즉, 두 사람은 동절의 양면과 같으며 끊임없이 싸우면서도 서로를 필요하는 인간 심리의 양면을 상징한다. 대부분의 부부의 경우 한 사람은 보다 자유로운 삶을 쫓고 다른 한 사람은 보다 자제한 삶을 사는 경향이 있다. 우리 모두에겐 이러한 양면성이 있으며 이는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다. 제우스와 헤라의 결혼에는 해결책이 없다. 인간의 결혼 생활에서도 불륜 문제는 답이 없다. 개인의 도리, 정직, 절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우스와 헤라는 서로 사랑하면서도 분류를 계속 이어갔다. 헌신과 자유 사이의 갈등을 잘 이해할수록 우리는 이러한 내면의 갈등에 잘 대처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방종한 제우스나 질투에 불타는 헤라 중 하나의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삼각관계 속에서 계속 이런 관계를 유지해가는, 여기서 우리가 제우스가 끝없이 바람 피우는 거를 어떤 욕망이라는 단어로 우리 이것을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왜 계속 이렇게 바람을 피울까? 물론 제우스가 진짜 사랑일 수도 있지만은 크게 보면 욕망이죠. 이 사랑이 욕망이 되어 있어요. 인간은 뭐를 원하잖아요. 뭐를 원하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 과거에 결핍된 게 그렇게 변화됐다고 락강이 얘기하죠. 그래서 욕망의 대상은 다 허상이에요. 그래서 헛것을 계속 추구해요. 그게 사랑이 이루어지면 만족하느냐? 또 딴 것을 찾아가요. 왜냐면 그게 허상이기 때문이니까. 다른 허상을 또 찾아가요. 그래서 허상을 쫓다가 마는 게 인생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이게 욕망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과 욕망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참 힘들죠. 그런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폴 엘리아르 시, 짧은 시입니다. 커버 폴 엘리아르.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이게 무섭죠. 그게 금지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사랑이 되는 거예요. 커버에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금지했기 때문에. 피했다고도 돌아갈 커버예요. 그래서 제우스의 불륜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죠. 금지된 것을 욕망한다. 그죠? 이게 락강이죠. 왠가 하면 금지된 것은 어때요? 무의식에 있어요. 무의식에 있는 건 사라지지 않거든요. 계속 나타나요. 끝없이 무의식의 힘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지된 욕망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사랑의 시를 또 한번 읽어보죠. 그리운 악마 이수입, 숨겨둔 정보 하나 있으면 좋겠다. 몰래 나 홀로 찾아드는 외진 골목길 끝 그 집, 불밝은 창문, 그리고 우리 둘 사이에 숨 막히는 암호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아무도 눈치 못 챌 비밀 사랑, 둘만이 나눠 마시는 죄의 달디단 축배 끝에 싱그러운 젊은 심장의 피가 뛴다면 찾아가는 발길의 고통스러운 기쁨이 만나면 곧 헤어져야 할 아픔으로 끝내 우리 침묵해야 할지라도 숨겨둔 정보 하나 있으면 좋겠다. 먼 기다림이 하루 종일 전류처럼 흘러 끝없이 나를 충전시키는 여자, 그 악마 같은 여자. 참 무섭죠. 그래서 이 시는 이런 게 이제 사랑을 금지했을 때 나타나죠. 아마 이런 사랑은 금지하지 않는, 그죠? 사랑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열려있는 사회에서는 이런 시가 잘 안 나오겠죠. 그냥 사랑하면 되지. 막 숨겨놓고, 그죠? 막 전류처럼 그러고 이런 거가 금지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금지에 사랑해라 그러면 또 이 사랑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락강은 주의상스란 말 쓰죠. 우리가 금지됐기 때문에, 그죠? 금지를 깨고 나가는 막 생명을 거는 거예요. 죽음까지 품는 쾌락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건 이성이 제어할 수 없죠. 그래서 불륜으로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파멸되면서도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정말 사랑인가? 욕망일 수가 많은 거죠. 사랑도 있지만 가는 욕망이 막 드시워져 있죠. 이런 게 저는 가부장 사이에 갖는 사랑의 비극이라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모계사에 그 이경자 소설에서 모계사를 찾다. 거기 보면은 남녀 사랑이 건강해요. 이렇게 병적이지 않죠. 그래서 결혼 제도도 없고 거기다 소유가 없어요. 남녀 간의 결혼 제도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만나면 사랑만 하는 거예요. 남녀는. 그래서 참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지라는 생각 들어요. 질투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죠. 모계사에는 한 여자가 여러 남자아이를 낳아서 살아요. 그래도 그 남자들이 질투하지 않는 거는, 전 질투는 후천성인 게 큰 것 같아요. 소유가 생기니까 소유 때문에 질투하는 거죠. 사랑의 이름으로, 그죠. 그래서 북의 사회에 대해서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의 진은영 시입니다. 아주 어렸을 적 혼자서 별들의 놀이터에 있을 때 있다. 그는 어디론가 붙어와서 알 수 없는 곳으로 나를 끌고 갔다. 내가 두려움에 떨며 처음 울음을 터뜨린 곳은 어느 낯선 집 차건 요람 속이다. 그의 말로 그는 세상에서 덧셈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다. 수만 개의 돌을 쌓아 도시를 만들었다. 수만 개의 물방울 모아 저수를 만들었다. 수만 개의 불꽃을 타고 화성에도 다녀왔다. 유괴범. 그에게는 덧셈의 가업을 이을 장자가 필요하다. 유괴범. 그의 이름은 아버지다. 유괴범. 그는 나를 좁은 철창에 가두었다. 옛날을 생각하며 나는 눈물을 흘린다. 동쪽 바다에 오른발 담그고 서쪽 바다에 왼발 담그고 당신 곁에서 바다가 물보라 일으키며 물장구 치던 어린 시절. 새창살에 밤하늘 별들이 비친다. 구름 사이로 나를 내려다보는 어머니. 부드러운 빛의 슬픈 손가락이 내 입술을 어루만진다. 참 좋은 시죠. 유괴범이 아버지란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유괴해서, 그죠, 철창에 가둬놨어요. 참 슬픈 사랑이죠. 그래서 이게 모계사에 갔던 이경자 소설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내가 울고 있다는 걸 눈치챘다. 가부장 사회는 내 인생의 익숙한 지옥이고 모소족 모계사회는 낯선 천국이었다. 그러니까 이경자 소설가는 천국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란 권위로 사람을 억누르죠. 가부장 사회는 남자만으로 대접받죠. 저도 상당히 대접받고 살았다는 생각 들어요. 원래 태어나서 엄마한테 대접받고, 결혼해서는 아내한테 대접받고, 이렇게 살아가요, 남자들이. 지금은 이제 2030 세대를 강의해 보면 전혀 또 다르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제가 볼 때 한 40대 후반, 50대 이상은 가부장 사회 속에 특혜를 받는 것 같아요, 많은 남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때요? 남자들이 특혜를 받는 것 같지만 남자가 사랑을 잃어버려요. 그죠? 여자도 사랑을, 가부장 사회는 저는 제대로 된 사랑을 하기 힘들다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제우스와 헤라 같은 사랑이 나오는 것도 바로 북의 사회에 갖는 그런 비극이라는 생각 들어요. 이거는 어떤 앞으로 저런 모계 사회로 가는 것 같거든요, 인류 사회가.
그래서 모계사로 가서 그 평등한, 남녀가 평등해지고 사랑이 있는, 이럴 때 남녀가 정말 사랑이 있게 된다는 생각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질투하는 걸 사랑이라 그러고 이런 걸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모계사에서는 남녀들이 멋있어요. 서로 매력적이 되려고 노력해요. 근데 부계사에 노력 안 해요. 돈만 있으면 되니까요. 이게 얼마나 슬퍼요. 매력적이 않은 가부장 사이 남녀 간의 만남. 참 슬픈 이야기죠. 그 다음에 아서와 기네비어의 사랑에 대해서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각관계 사랑이 이제 성화되는 사랑이에요. 영적인 사랑으로 화해가 되는 그런 이야기죠. 아서왕과 그의 친구 란슬롯을 사랑했던 기네비어 왕비의 이야기는 배신이 불러온 아픔을 잘 보여준다. 이 삼각관계의 당사자들은 상대방을 해치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정과 진정한 사랑을 통해 화해와 마음의 평화를 이루었다. 아서, 기네비어, 란슬롯의 비극적인 삼각관계를 통해 인간의 숭고함을 엿볼 수 있다. 실제에서 좀처럼 보기는 힘들지만 이는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는 놀라운 능력이다. 이들의 삼각관계는 자기만족, 성적 권리, 혐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깊은 사랑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사랑을 반드시 독점할 필요가 없다는 교훈을 얻는다. 서로 다른 사람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깊이 사랑할 수 있다. 물론 이는 한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받기 힘든 이야기다. 우리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독점적 사랑을 맹세한다. 따라서 삼각관계를 떠올리면 배우자를 배신한 것은 무정하고 천박하다고 믿는다. 실제로 천박한 이유로 배우자를 배신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아서와 기네비어의 신화를 통해 반드시 그런 것만 아니면 알 수 있다. 삶은 때때로 공판이지 않으며 사람의 마음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기네비어와 란슬롯의 사랑이 영원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두 사람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친구와 아내에 대한 아서의 사랑이 영원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는 다른 사람의 요구대로 시원하게 복수를 감행했을 것이다. 그런 사랑이 우리도 찾아올 수 있다. 고대인들은 그것을 신의 방문이라 생각했고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다. 참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봐야죠. 사랑을 꼭 독점하고 질투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길들여졌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소유 때문에 저런 것 같아 봐요. 가부장 사회는 소유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뭘 갖게 되면 소유에서 욕심이 생겨요. 사람도 소유하려고 그래요. 사랑은 독점하는 게 사랑일까요? 저는 지금 그 인류가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다 봐요. 일불처제 가부장 문화가 이제 한계 부딪힌 게 현대라 보거든요. 그 인간이 오히려 최소화를 질투해요. 이런 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질투, 김상미. 옆집 작은 꽃밭의 채송을 보세요. 지리도 쬐끄만 웃음으로 가득 찬 지리도 자유로운 흔들림, 맑은 전율들을 내 속에 있는 기쁨도 내 속에 있는 슬픔도 태양 아래 그냥 내버려 두면 저렇듯 소박한 한 덩어리 작품이 될까요? 저렇듯 싱그러운 생 자체가 될까요? 참 시좋죠. 내 속에 있는 기쁨도 내 속에 있는 슬픔도 태양 아래 그냥 내버려 두면 저렇듯 소박한 한 덩어리 작품이 될까요? 저렇듯 싱그러운 생 자체가 될까요? 그죠? 우리 인간이 그 부정적 감정이 많잖아요. 문명에 질투하고 질시하고 막 폭력이 나오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이 가득해요. 문명사회는 소유 때문에 그러죠. 뭘 가진 것 때문에 또 소유에다가 계급사회잖아요. 서로 높으려고 막 애를 써죠. 인간끼리. 우리 안에는 깊은 셀프가 있죠.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에고의 탐욕에 젖어 있는 게 이제 문명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상상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상상을 인디안 사회를 통해서 생각해 보죠. 인디안은 그렇게 말을 해요. 당신이 죽을 때 세상은 울고 당신은 기뻐할 수 있도록 진정한 인생을 살아라. 멋있죠? 어느 인디안의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뒤에서 걷지 말라. 난 그들을 이끌고 싶지 않다. 내 앞에서 걷지 말라. 난 그들을 따르고 싶지 않다. 다만 내 옆에서 걸어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참 좋죠. 이렇게 평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명사회는 반드시 누가 더 높아요. 높으면 높은 사람은 어때요? 권력을 부리고 싶어하고 밑에 낮은 사람은 당하는 쾌감 느껴요. 이게 사디즘, 마조이즘이잖아요. 우리가 N번방이 유행했잖아요. 이건 성이 아니라 사디즘, 마조이즘이잖아요.
사랑이 이렇게 변질돼서 어떤 그런 병적인 쾌감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자연스러워야 된다 봐요. 그런 시를 읽어볼게요. 인대한 민요예요. 코요테의 노래. 코요테야 코요테야 내게 말해줄래? 무엇이 마술인지. 마술은 그 해의 첫 딸기를 먹는 것, 그리고 여름비 속에 뛰노는 아이들 보는 것. 참 일상이 신비잖아요. 우리는 신비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 신비에 대한 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백거이 시입니다. 백거이. 사람은 저마다 좋아하는 바가 있고 사물에는 애당초 꼭 그래야만 되는 법도 없어. 누가 너를 일러 춤을 잘 춘다 하는가? 한가롭게 서 있을 때만 못한 것을. 참 대단하죠. 우리는 학이 막 춤추는 걸 좋아해요. 이거는 학이 평소에 왜 춤을 춰야 돼요? 우리가 인간은 뭔가 뛰어나야 된다 생각해요. 왜 뛰어나야 돼요? 물에서 막 헤엄을 왜 잘 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잘한 거를 막 칭찬하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인간이 그냥 사는 게 아름답죠. 그래서 이상한 걸 자꾸 추구하는 게 문명사회죠. 근데 이제 백거이라는 거의가 이름도 뭐 있죠? 거의 그냥 그렇다 그런 거예요. 이분 호는 백낙천이죠. 낙천이에요. 그냥 낙천적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낙천적인 거죠. 그래서 현대인은 어때요? 춤을 잘 춘다는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은 어때요? 한가롭게 서 있을 때 못한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착오란 거예요. 왜 그래요? 백거이 시인이 아는 거죠. 존재의 기쁨을 아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행복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간이 아름다운 거예요. 백거이 시. 그래서 이런 시를 썼었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상한 걸 추구하는 게 문명사예요. 뭔가 짜릿하고 막 자극적인 거. 그러니까 남녀의 사랑도 소유가 되고 자극적이 돼요. 그래서 사랑을 이제 이러면 질투심에 가득해서 막 쫓아가요. 스토커가 되죠. 그래서 한 중학교 엄마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중학생 딸한테 그런데요. 이별을 안전 이별하라고. 참 무섭죠. 이 사랑이 질투가 된 문명사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화를 통해서 질투하는 사랑과 질투 없는 사랑 두 가지를 상상해 보면 안 되겠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